네, 안녕하세요. 아우스텔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컨설턴트와 금융기업 IT 자회사 임원으로 25년 가까이 IT 업계에서 몸담았던 나정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브런치에서 아우스텔라라는 이름으로 IT 분야에서 직업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되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IT 직업 찾기라는 주제로 매거진에 매주 2회 글을 올리고 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IT 산업 종사자로 또 비전공자로서 개발자 IT 컨설턴트, 금융기업 IT 임원으로 계셨습니다. 먼저는 어떤 개발들을 하신 개발자이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IT 비전공자로서 개발자로서 출발은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개발을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배웠던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을 한다면은 다 C 언어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때는 IT 환경이 IBM 호스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서버로 넘어가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요. 4GL이라고 하는 파워빌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개발 도구들이 막 사용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의 웹 서비스 시스템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이었죠. 저도 그런 도구로 개발을 시작했고, 은행의 외환, 국제금융 같은 업무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로서 개발은 제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외국계 글로벌 회사로 옮기면서 개발자로서 컨설턴트로 이제 제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개발은 손에 좀 놓게 되었고요. 그러나 컨설턴트가 된 이후에도 제가 개발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공부를 했죠. 개발자로서 어떤 그 실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의 어떤 개발적 경력이었지만은 제가 컨설턴트가 된 이후에도 제가 개발 코드를 볼 수 있고 또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컨설턴트에 비해서 저만의 어떤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발자이셨다가 IT 컨설턴트로 직무 변경을 하셨는데, 다른 많은 개발자들도 IT 컨설턴트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자만으로도 요즘은 굉장히 유망한 커리어인데, 개발자가 IT 컨설턴트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연봉이겠죠. 개발자든 IT 컨설턴트든 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다면 소위 말하는 몸값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이제 보상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칭 그 내로라 하는 최고 개발자 또 IT 컨설턴트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 보통의 개발자와 IT 컨설턴트를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IT 컨설턴트가 개발자에 비해서 급여라든지 그런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IT 일에서 일반적으로 개발 업무보다는 업무 분석이라든지 설계,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컨설턴트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제가 여기서 일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일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시장이라든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뭐 개발이든 컨설팅이든 다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컨설턴트가 일반적으로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개발자보다 높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개발자 단가, 표준 단가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컨설턴트는 그런 단가 기준이 없었죠. 그래서 역량이 좋고 고객과 협의만 된다면은, 나름대로 높은 단가를 책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T 지식을 갖춘 또 업무와 관리 중심의 어떤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사실 급여가 많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어떤 역량을 잘 쌓고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또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또 개발자들이 도전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몸담으셨던 IT 컨설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컨설팅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직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IT 컨설턴트라는 것이 개발자처럼 딱 갖추어야 될 스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서 웹 개발자라면은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어떤 그 기술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IT 컨설턴트의 자격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일 잘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좋고 업무도 잘 알고 또 문수도 잘 만들고 리딩 능력이 있는 개발자가 컨설턴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턴트 일이란 고객이 요구하는 일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 즉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컨설턴트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IT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저 나름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업무를 업무 컨설팅, 관리 컨설팅, 기술 컨설팅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업무 컨설팅이라는 것은 기업의 업무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또 개선한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사에 메타버스 적용 방안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모바일 뱅킹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업무 중심의 컨설팅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관리 컨설팅은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 메이저 SI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 품질 관리 같은 것들은 일반 개발자가 아닌 컨설턴트가 수행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부분이 관리 컨설팅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기술 컨설팅이라는 것은 아키텍처라든지 IT 인프라와 같은 그런 컨설팅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기업의 IT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IT 구조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컨설팅이 기술 컨설팅이 되겠죠. 보통 개발자 출신들은 두 번째의 관리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컨설팅 쪽에 역점을 두어서 그쪽 부분의 컨설턴트로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셨던 IT 컨설턴트 프로젝트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금융과 통신 인더스트리 쪽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산업이 IT 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2000년도 초에 국내 최대 이동 통신사 차세대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한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 규모라든지 기간, 참여 사업자 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개발 사업 이전에 컨설팅 사업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이 마케팅 시스템의 전략과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에도 제가 참여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이후에 이제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저는 개발 사업에도 운이 좋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던 프로세스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사업까지 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까지 처음과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차세대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했던 이 통신사의 차세대 시스템은 통신사의 고객 관리라든지 영업, 빌링, 대리점 관리 등 그 통신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규모적인 면에서도 크고 시스템의 어떤 구조도 복잡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IT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취준생이 갖춰야 될 역량과 스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대고객 페이싱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끈질긴 근성과 세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개발자는 어떤 개발 요건을 내려주면은 그 범위에서 개발만 잘 하면 됩니다. 굳이 그 고객과 어떤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발자는 조금 수동적이라 할 수 있겠죠. 고객과의 어떤 소통 같은 것들은 보통 PM이나 PL들이 하죠. 그래서 다들 PM, PL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고객이라든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컨설턴트는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형상화하고 납득이 안 되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고 적극적인 성향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하는 일에 대해 고객보다 적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야 고객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야 또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그 문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개발자는 문서로 만드는 것을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끈질기고 적극적인 자세, 또 일에 대한 지식이 컨설턴트의 주요 스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IT 컨설턴트에서 다시 금융기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임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포함해 IT 컨설턴트는 어떠한 경로들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저같이 국내 IT 회사의 뭐 CIO라든지 또 CTO 같은 그런 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국내 솔루션 전문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계 시스템이라든지 솔루션의 어떤 그 파트너라든지 또 관리자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CEO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컨설턴트의 어떤 경력이 대고급 최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고 또 IT에 대한 지식도 있어서 회사의 어떤 영업이라든지 IT 회사의 영업이라든지 경영 또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그 스킬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업에서는 임원으로 계셨는데 IT 분야의 임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금융그룹의 IT 자회사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보통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사는 대부분 IT 자회사가 있습니다. 뭐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금융사의 그 IT 자회사는 일반 기업의 IT 자회사에 비해 더 계열사 내부 일에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업을 거의 안 하는 편이죠. 그것은 금융 서비스가 IT라는 시스템에 좀 굉장히 의존적인 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금융회사가 당국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 계열사의 IT 서비스 제공이 주요 업무가 되겠죠. IT 서비스는 크게 SI, SM 및 인프라 운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맡았던 부분은 SI 사업 분야와 인프라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그 임원이라는 자리는 실무보다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열사의 IT 서비스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의 추진 이러한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임원으로 있으시면서 신입 경력 개발자 채용을 많이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셨으며 어떤 역량을 면접에서 많이 파악하려 하셨을까요? 신입과 경력이 다른데요. 경력은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하죠. 본인이 그 했던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라든지 또 어떤 그 업무 경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한 경력들을 얼마나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기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과 어떻게 매치되는지, 또 이 친구가 얼마나 현장에 투입돼서 빨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파악을 하고요. 신입의 경우에는 기술이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자세를 봅니다. IT 회사의 취업을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봅니다.
대부분 신입사원들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적은 거 보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한 건지 게임을 좋아한 건지 사실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컴퓨터를 좋아했지만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던 학교 뭐 수업만 열심히 들었던 그 부분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을 정말 좋아해서 개발자가 되어야지 하는 친구들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교육이나 실전을 통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업계에서 어떤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은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당장 코딩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더라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차곡차곡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바로 돈을 벌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신입사원의 어떤 미래의 잠재성을 보고 뽑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잠재성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